안녕하세요. 10분 주식입니다. 11월 24일 구독자님들이 요청 주신 종목 차트 분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이렌시스입니다. 이렌시스 과거에 이렇게 한번 크게 급등했던 2023년이 있었고, 요 상승은 역시나 로봇 관련주로서 부각을 받으면서 정말 크게 급등을 했었죠. 거의 2,000원대부터 9,000원대까지 거의 5배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었는데, 역시나 이런 테마들 급등했다가도 테마가 꺼질 때는 또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 그리고 최근에 저점 찍었던 구간은 대략 4,000원 요 초반대네요. 4,000원대까지 눌렸다가 약반등하면서 횡보하는 모습 보였지만 다시 한번 4,000원 초반으로 내려오고 있는 약간은 좋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중요한 추세 라인은 이렇게 과거의 고점 라인을 연결했던 이런 부분들, 고점이 낮아지는 요 추세 라인 부분이 있고, 최근에 반등도 요 구간에서 살짝 반등해줬던 모습도 있으니까 요 구간을 이제는 다시 이탈하지 않는 상태에서 올라가 주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로봇 관련주들 그래도 웬만큼 많이 빠졌던 종목들 반등이 나왔었는데, 이렌시스는 그 반등이 조금은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래도 로봇 관련주들의 추가 상승이 있을 때 따라 올라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으니까 그 흐름을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추가 하락했을 때는 역시나 저점 찍었던 구간 4,000원입니다. 4,000원과 요 추세선도 거의 맞닥뜨려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사실 요 추세선, 요 지지 라인, 그러면 추가 하락했을 때는 4,000원이 깨지지 않는 상태에서 횡보 혹은 반등할 수 있는 요 부분이 꼭 나와야 하고, 4,000원 깨졌을 때는 정말 요 상승하기 직전 가격대 2,000원대, 뭐 3,000원대 이렇게까지 빠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니까 4,000원대 지지가 굉장히 강한 부분인데, 요 구간을 하락했을 시 버텨주는지를 명확하게 보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시메스입니다. 시메스도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요런 정말 변동성이 강한, 알 수 방향성을 알기 힘든 지금 종목이죠. 이런 것들 항상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 많이 드리고 있고, CMS도 약간 내용을 제가 한번 찾아봤을 때는 스마트 공장 이런 내용이 기업 내용이 있었는데, 일단 미래 방향성에 대해서는 스마트 공장 요런 자동화 요런 것들은 분명히 미래지향적인 산업이긴 하나, 지금 주식으로서는 변동성을 너무 크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나마 지금 분석을 해드리면 요 구간이죠. 최근에 저점 다졌던 가격대 요 14,700원대는 버티고 있다, 요 부분은 일단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말인즉슨 14,700원을 이탈했을 때는 한 번 더 큰 급락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요 부분의 지지를 명확하게 보시면서 매매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요거 지금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막 21선이 생겼는데, 요 21선 3거래일 21선 부근에서 넘지 못하고 조정을 받는 모습이기 때문에 사실 약간은 좋지 않은 흐름이다, 저항을 받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추가 하락의 가능성 분명히 있고, 일단 단기적으로는 21선 넘어가는 부분, 그리고 이런 구간들 지금 저항됐던 가격대가 요 정도 부분이 되겠죠. 대략 18,600원대 요 저항을 맞았던 부분이 있으니까 단기적으로 21선 18,600원 돌파해야만 다시 한번 상장했을 때 고점을 향해서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 있다. 저항 18,600원, 지지 14,700원, 요 두 포인트를 일단 보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유니크입니다. 유니크도 자동차 관련해서 뭐 친환경 요런 내용이 같이 담겨져 있는 종목이고, 최근 친환경의 흐름이 사실 그리 좋지 않죠.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친환경에 대한 이런 흐름들이 많이 눌려 있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데, 유니크도 그 흐름에 따라서 주가는 많이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뭐 그 내용이 나오기 전부터도 사실은 그리 좋진 않았죠. 계속해서 우하향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러면 지지 라인이 어디 구간에서 강했는가를 한번 체크해 본다면 요거 한번 주봉으로 잠깐 볼게요. 주봉으로 봤을 때 지지가 많은 구간은 요 부분이다. 대략 3,000원이 딱 지지가 많이 발생됐던 구간이다라는 것을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3,900원인데 지금 아직은 하락 추세 채널에 걸리면서 계속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는 분명한 위험성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추가 하락했을 때는 요 3,000원 초반대까지 눌렸을 때, 이런 부분 3,000원 초반대까지 눌렸을 때는 강한 반등을 한번 기술적으로 강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포인트는 있다는 거, 이 정도를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상승으로 지금 위치에서 이어지려면 이 채널 라인을 강하게 돌파하는, 그리고 이평선 라인대들이 완벽하게 역배열 상태가 되어 있는데 이 역배열 구간을 완벽하게 돌파해야 돼야 하는 이런 숙제가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했을 때 이 이평선 라인, 그리고 전고점 찍었던 가격대 4,600원대 이 구간을 강하게 돌파할 수 있는지, 이 흐름을 조금 더 체크해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도 거의 계속해서 빠지는 구간에서 거래량 한번 들어온 상태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런 구간이 세력의 매집이라면 이제는 요 저점 가격대 크게 깨지 않고 반등해야 될 이런 흐름도 한번 그래도 좋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성우입니다. 성우도 역시나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고, 이것도 자동차 관련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자동차 관련주 흐름이 그리 좋지 않은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역시 그런 흐름을 떠나서도 요거는 일단 상장한 주식의 초기 강한 변동성 정도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거래일 거의 신저가 위치까지 빠지면서 지금은 5일선 따라서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에서, 그리고 완전 지금 장중 최저점 찍었던 29,000원대 깨졌을 때는 또 가파르게 빠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주의하시고 흐름을 봐야 되고, 그리고 5일선을 다시 한번 이렇게 돌파하는 흐름부터 추세가 약간 변동될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으니까 5일선 지지 29,000원 이런 포인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MPD입니다. MPD는 디스플레이 관련주인데, 최근 디스플레이 관련주 흐름이 그리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MPD는 그래도 우상향의 모습을 저는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과거 저점 라인 때부터 연결해 봤을 때 저점이 점점 이렇게 높아지는 추세 라인으로서 그래도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그래도 보입니다. 하지만 이 변동폭이 워낙 크기 때문에 개인이 사실 버티기는 쉽지 않은 변동폭이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시가총액도 580억으로서 굉장히 소형주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 나오는 종목이죠. 올라갈 때는 정말 크게 상한가도 몇 번 나오면서 이렇게 급등, 윗꼬리도 정말 길게 가면서 많이 올라갔다가도 이런 부분 한번 만들고 빠질 때는 상승했던 부분을 거의 다 반납해내는 이런 흐름으로 또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역시 위험성이 있고, 그래도 지금 위치에서 봤을 때는 횡보를 지금 길게 하고 있고 힘이 모이는 구간이 있다. 이평선이 모이는 구간에서 점점 캔들이 요 힘이 모이는 구간에서 상승 방출하려는 모습이 조금 더 가깝게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그러면 추가 상승했을 때 다시 한번 저항권 느꼈던 요 구간 2,900원 보면 될 것 같습니다. 2,900원을 한번 돌파했을 때는 과거의 요 고점 라인 3,700원대까지 쭉 상승할 수 있는 여력도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2,800원대, 2,900원대를 강하게 돌파할 수 있을지 단기간 보시고, 조정이 나온다면 요 구간 이탈하면 힘들 것 같아요. 2,500원이네요. 딱 2,500원 241선과 그리고 과거에 요 지지가 나왔던 구간 2,500원이 이탈하지 않는지, 요 박스권 안에서의 돌파인지 이탈인지를 보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거래량 한번 최근에 들어왔던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긍정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다음은 DS 단석, 역시나 2차 전지 관련주로서 과거에 이렇게 고점 대비 정말 조정 많이 받았고, 바닥권 라인대에서 상한가 들어오면서 상장했을 때 거래량을 제외하고는 가장 큰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큰 급등을 했다. 그리고 이렇게 전고점 라인 때까지 넘겨주면서 큰 상승이 있었는데 많이 올라갔던 만큼 다시 한번 조정을 해주는 부분이 있고, 지금 위치에서 봤을 때는 조정 나왔을 때 21선과 지금 이렇게 아래 꼬리를 길게 달았던 가격이 딱 12만 1,000원이네요. 딱 12만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만원 깨지 않는 상태에서 눌림목 이후에 반등 나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요 가격대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반등 나올 수 있는지, 이 흐름을 일단은 단기적으로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한미반도체입니다. 한미반도체도 일단 요것도 엔비디아가 급등할 때 정말 누구보다도 크게 올라간 종목이다, 이렇게 많이 설명을 드렸고, 지금 고점 196,000원이었는데
이미 50% 이상 그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종가는 지금 83,000원입니다. 83,000원으로 흐름이 좋지 않고, 그리고 금요일 마지막 거래일에 또 엔비디아가 생각보다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일단은 단기적으로 높겠죠. 약간 억울한 부분은 엔비디아가 올라갈 때는 같이 따라서 못 올라가고 반대로 움직였다가 엔비디아가 떨어지면 또 한 번 더 크게 빠질 때는 또 따라서 빠질 수밖에 없는 이런 흐름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미 반도체 흐름 약간 지금 힘든 모습을 보이고 있고, 엔비디아가 명확한 상승 급등을 한 번 더 해줘야만 다시 한번 바닥권 다지고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추세로 봤을 때는 추가 하락했을 때 과거의 저항 라인이 강했던 가격대는 대략 6만 원대 요 가격대죠. 요 구간에서 길게 횡보했던 부분 대략 6만 1,000원에서 67,000원 요 부분, 지금 위치에서 조정 추가로 더 강하게 나왔을 때는 6만원 초반대까지 빠질 수 있는 약간의 위험성이 있다라고 보시면서 매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이게 반등 없이 6만원, 지금 가격이 83,000원인데 6만원까지 다이렉트로 빠졌을 때는 이런 구간에서는 역시나 강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분할 매수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추세는 아직도 하락 추세에 있고 다음 거래일에도 하락으로 시작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요거는 흐름이 조금 안 좋은 상태에서 어디까지 하락을 하고 어디 구간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하락하지 않고 횡보 기간 조정을 만들어내면서 상승할 수 있는지 그런 기간을 한번 잘 체크하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올릭스입니다. 올릭스도 비만 치료제 이런 내용 나올 때 가파르게 또 올라갔다가 이제 많이 올라가고, 약간 이런 제약 바이오들의 힘이 빠지는 구간에서는 또 같이 힘이 빠지면서 떨어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요 구간이죠. 과거에 저항이 있었던 부분이 다시 지지로 바뀔 수 있는 가격대 17,000원대까지 빠져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요 구간에서 이제 단기간 올라가려면 반등해주는 게 중요하고, 17,000원 그리고 241선은 대략 15,800원 정도 있네요. 15,800원에서 17,000원대 요 구간을 이탈했을 때는 생각보다 더 큰 하락이 있을 수 있고, 과거의 하락 잡혀있던 가격대 대략 9,600원대까지 빠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지지가 지금 강하게 많이 맞물려 있는 부분, 그리고 이렇게 저점이 점점 높아지는 요 추세선을 그렸을 때도 반드시 15,800원 요 구간은 버텨줘야 된다 생각하니까 요 구간 이탈하지 않은 상태에서 눌림 반등, 바이오 제약, 비만 치료제 관련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반등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한미 글로벌입니다. 요거 재건 관련주 뜨거울 때 역시 그 한미 글로벌도 뜨겁게 목요일날 25% 급등을 해줬고, 그리고 지금 재건 관련주들 금요일 마지막 거래일은 안 좋은 모습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래도 한미글로벌은 보합권을 지켜내면서 하락에서 버텨주는 모습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드네요. 장중에는 저점 4.6%까지 하락했지만 결국에는 보합 마무리해주는 모습, 버티는 모습을 보였고, 한미글로벌도 고점 대비 정말 조정 많이 받은 상태, 과거에 요 저항이 강했던 포인트 요 부분이죠. 대략 14,500원대 저항 라인이 있었던 부분이 지지로 바뀌면서 최근에 요 구간 14,500원 지켜내는 명확한 모습을 보여줬고, 이제는 바닥에서의 기간 조정 그리고 거래량이 들어온 구간을 만들어낸 상태에서 반등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크게 돌아서 상승할 흐름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듭니다. 단기적으로는 역시 목요일날 급등했기 때문에 급등이 있은 이후에는 당연히 충분한 조정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건주의 흐름에 따라서 역시나 급등락 재건주 굉장히 강하게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리고 올라오는 5일선 지지 가파르게 올라가는 종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버텨내는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수평 지지, 그리고 요 매물 요 한번 크게 파동 있었던 부분 있죠. 요 구간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상태에서 눌림 이후에 반등하는 게 중요하다, 요 흐름이 체크됩니다. 어쨌든 최근에 장대 양봉 거래량 들어온 부분은 분명히 어느 정도의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다음은 남광토건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것도 재건주고, 남광토건은 앞서 말씀드린 한미글로벌이 잘 버텨낸 것에 비해서는
난강 토건은 오히려 더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 있고 상승과 하락이 정말 너무 큰 폭으로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소형주 시가총액 800억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의 투자는 뭐 개인의 취향이겠지만 저는 뭐 당연히 저희가 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요 방향성은 지금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재건주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면 이거보다 당연히 더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이 시들해졌을 때는 지금 상승했던 분을 다 반납하면서 다시 한번 6,000원 초반대까지 이렇게 내려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재건주 순수 테마로서 그리고 관련주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잘 보시면서 매매해야 된다. 이 정도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예전의 차트가 정말 살벌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 그나마 바닥권에서의 반등 흐름 더 나올 수 있는지 정도를 요거는 제가 쉽게는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일단 그냥 어느 정도 도박 영역에 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미국 관련주들도 최근에 인기가 많다 보니까 미국 관련주들도 요청 주신 분이 있어서 잠깐 말씀드리면 아이온큐를 요청해 주셨습니다. 아이온큐 이거는 사실 제가 이제 말씀드릴 영역은 조금 이미 지났죠. 이것도 말 그대로 급등했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 매수해라라고 쉽게 말씀드릴 수도 없고 상승 추세가 계속 이어지는 상황 5일선을 깨지 않는 상태에서 5일선 따라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갈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쉽게 매도하라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요 종목이 왜 이렇게 많이 올랐냐 말씀드리면 양자 컴퓨팅에 대한 내용을 실질적으로 이제 기업에 적용을 시키면서 약간 수익적인 부분까지 가시화해내면서 올라갔다. 요 정도만 생각해 보셔도 아이온큐 뭐 지금 아시는 분들은 이런 게 있었구나 정도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양자 컴퓨터는 관련주들은 따라가지 않던데 정말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테마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수익이 찍히면서 실적이 찍히는 종목들이 결국 올라가는구나를 보여주는 아이온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조금 더 과열 영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과거의 역사적 고점 가격대는 대략 35.9달러입니다. 35.9달러까지 그래도 왔을 때는 점점 수익 실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역사적 고점에서 저는 항상 어느 정도의 수익 실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정말 많이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포인트 보유하신 분이라면 지금 충분히 축하해 드릴 만한 상황인 것 같아요. 거의 수익률이 뭐 저점 이런 구간 중요 저항 라인대에서 매수를 하셨으면 적어도 10달러에서 매수했었으면 벌써 지금 3배 이상의 수익을 거두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정말 굉장히 보유하신 분들 축하드린다 말씀드리고 추가 매수는 절대 저는 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잠깐 차트적인 설명만 드리면 이렇게 저점이 낮아지는 추세 라인 돌파하는 구간을 만들었고 그리고 이렇게 박스권의 상단 구간 돌파할 때 적어도 마지막 제 기준에서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은 10달러 요 구간 돌파가 일어날 때가 중요 포인트였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요런 종목들이 있으면 역시나 많이 요거 노력할게요. 지금 국내 관련주에서는 이런 포인트 있을 때 상승 흐름이 좋은 종목 이렇게 테마 달면서 많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역시나 미국 관련주들 무섭다 이런 생각 듭니다. 그 다음 요청 주신 종목이 코카콜라입니다. 코카콜라고 지금 요청 주셨을 때는 사실 하락하는 흐름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다행히 반등하는 모습이 있고 제가 요 차트를 봤을 때는 그래도 매수해야 될 포인트는 이렇게 고점이 살짝 낮아지는 요 추세선이 그려지는 부분 요 구간까지 혹시나 눌린다면 매수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었고 지지가 명확했던 가격대가 대략 59달러 요 구간이기 때문에 정말 이게 59달러까지 가파르게 더 하락했을 때는 매수할 수 있는 포인트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런 구간까지 빠지는 게 아니라 그래도 지금은 살짝의 반등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코카콜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월봉을 보여드리면 이게 월봉입니다.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단기간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 보이더라도 결국에는 올라간다 생각하시고 보유하시는 것 요거는 단기 트레이딩보다는 역시나 장기 투자 그리고 배당 요런 거를 생각하면서 매매하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계속해서 방향성은 우상향을 잡고 있다는 것 기술적으로 이제 접근하고 하시려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59달러 이런 구간까지
가파르게 한 번 더 빠졌을 때는 매수할 수 있는 포인트 있다는 것 정도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변동폭이 또 워낙 그렇게 큰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뭐 보유하신 분들 장기 투자 요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